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전기기사, 산업기사, 전기기기편을 강의한 유승원입니다. 자, 우리 요번에 나갈 과목이 전기기기라는 과목이에요. 그쵸?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과목 소개를 하면서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우리 이번에 배울 과목은 전기기기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몇 문제가 출제돼요? 20문항이 출제되겠죠. 그러면 이 20문항에 우리가 챕터별로 봐보면 우리가 1장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직육이고, 2장이 뭡니까? 동기기고, 3장이 뭡니까? 변압기고, 4장이 뭡니까? 그러면 유도기고, 그 다음에 5장이 우리 교재에서 봐보면 나와 있듯이 5장은 우리가 교류 정류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6장이 정육이고, 그 다음에 뭐 7장이 우리 교재에서 봐보면 제어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문제 중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가 가장 중요할까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몇 문항씩 나와요? 그러면 직육이 4문항,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이렇게가 기본이야.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몇 문항이에요? 그러면 16문항이잖아요. 그러면 4문제가 여기에요? 아닙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지만 정류자기, 제어기기 합쳐서 여기는 한 문제고요. 정류기가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 유형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5, 6, 7을 다 공부하면 몇 문제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2문제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2문제는 회차별로 어떨 때는 직육이 5, 변압기 5 됐어요? 어떨 때는 동기기가 6, 어떨 때는 유도기가 6, 어떨 때는 이쪽에서 뭐 17개, 어떨 때는 여기서 3문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집중을 하는 데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유도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파트는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서부터 문답으로 공부하셔도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특수기기라서 여기 있는 것들의 모든 제어기기, 특수기기 이런 것들은 여기에 모아놓은 거야.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거를 공부를 해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의 양을 공부한다는 건 좀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개만 맞춰주면 되는데 기본이 12개만 맞춰주면 돼요. 기본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12개만 맞춰주면 되는데 우리는 가장 조금 공부해서 가장 많은 점수만 얻으면 돼. 그러니까 가장 조금 공부해서 많은 점수만 얻으면 되지 여기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단 이 중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정육이는 좀 공부할 양이 있기 때문에 정육이만큼은 제가 이것도 수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근데 수업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만약에 오프라인에서는 우리 이 부분은 거의 생략해요. 그냥 문답. 그러나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하면 점수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점수를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 수업을 잘 듣고 하라는 대로만 쫓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기기라는 과목과 자기야기라는 과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벗어난 문제야. 또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이건 뭐지? 라고 생각되는 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만약에 변형돼서 나오잖아.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 못 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는 뭐 하지 마세요. 학원이라면 오프라인이라면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요? 근데 또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또 하지 마 이랬다가 또 나오면은 또 변형돼서 나오거나 이러면 네가 하지 말랬잖아.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풀어주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특히 2019년도도 봐보니까 인강 때 제가 그거로 말을 조금 이거 뭐
뭐 어떻게 하지 하면서 조금 덜 얘기했더니만 학습 질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학습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답으로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지금부터 이렇게 체크, 이런 건 풀어보지 마세요 라고는 말 못하지만 체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문답 위주로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있죠? 직육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여기는 우리가 직육이고 여기는 나머지가 다 교육이야.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지금 직류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직류 발전 안 하잖아. 우리 무슨 발전하죠? 교류 발전해요. 그 교류 발전은 왜 하죠? 라는 걸 이제 배울 거야. 라는 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직류기는 회전기예요, 정지기예요? 하면 얘는 회전하는 기계야. 그러면 회전을 해서 직류기에는 무슨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가 있고 여기에도 특수기기가 있겠죠. 됐죠? 기타. 마찬가지 동기기도 정지기예요? 회전기예요? 그러면 얘도 회전기예요. 그러면 얘도 회전을 해서 뭐가 있는 거야?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압기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정지돼 있지. 고정돼 있는 거죠. 얘가 회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유도기는 정지된 거에 회전하는 거면 얘도 회전기예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뭐가 있는 거야?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이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쓰는 전기는 직류를 했어, 교류를 했어? 교류예요. 교류. 그쵸? 그러면 교류 발전기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만 교류 발전기의 대부분,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이겁니다. 시험 문제랄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교류 발전기는 이렇게 나오면 답은 동기 발전기야. 됐습니까? 우리가 쓰는 발전기는 뭐라고요? 동기 발전기야.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는 교류, 즉 전 세계에서 교류 발전을 한다? 그러면 무슨 발전기야? 동기 발전기야.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모터도 교류를 써. 그러면 우리가 쓰는 모터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야? 그러면 유도 전동기야. 그러면 얘기가 좀 나오네요. 변압기라는 거는 발전을 한 걸 우리가 쓰기 위해서 변성을 하기 위한 게 변압기야. 중간 과정. 발전을 해서 변성을 해서 우리가 부하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쓰는 전기는 이게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직류기를 사실상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 유형은 두 문제. 그러면 직류 발전기는 우리가 안 쓰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왜 배워요? 라고 하면 얘가 발전의 기초 기본이야. 이게 즉 에디슨이 교류 발전한 게 아니라 직류 발전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초과학으로 커지면서 얘가 탄생하게 됐지. 그러니까 전기의 발전 현상은 다 여기로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직류 모터는요? 직류 모터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다시 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철, 그 직류 직권 전동기야.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충전 드릴 같은 거 있죠. 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어떤 벽이나 이런 거 뚫을 때 막 한마디를 뚫잖아. 뒤에 막 불꽃 탁 일어나는 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터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볼게요. 모터도 많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직류 모터도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이것도 시험 문제라서 그래요. 직류 모터는 쓴다 안 쓴다? 쓴다.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봐보면 어떤 데 쓰고 있는 거죠? 힘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해하시죠? 힘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쓰는 게 이 직류 모터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동기발전기는 보통 시험 문제 과거 형태야. 세 문제, 한 문제예요. 자, 변압기는 당연히 그냥 단독 4개일 거고 유도기는 한 문제, 세 문제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교류 발전은 대부분 교류 발전이다.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동기발전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교류 동기발전기가 핵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 모터가 한 문제가 나왔어. 과거 형태에서. 그러면 모터는 한 문제가 나와. 그러면 모터의 대부분을 쓰는 건 뭐랬죠? 유도전동기랬잖아. 유도전동기. 우리가 쓰고 있는 교류전동기는 다 뭐였다고? 유도전동기였다고. 그러면 동기전동기 이 한 문제는 뭘까? 한 문제는. 여러분들 출제자로 생각해봐. 이 한 문제가 뭐겠어? 동기전동기는 안 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왜 안 쓰는지가 한 문제인 거지. 그러면 그 왜 안 쓴다는 한 문제가 뭐겠어요? 장점이겠어? 단점이겠어? 단점이지. 단점. 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기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가 들어가고 그러면 구조가 들어가면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러면 어떤 설비가 더 들어가니까 가격은 비싸고 거기다 운전을 할 때도 난조가 일어나고 하여튼 안 좋은 현상들에 대한 시험 문제 하나가 얘였던 거야.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반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아예 안 쓴다며. 그래서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가 나온다며. 그런데 동기전동기는 요즘은 아까 얘기했죠. 왜 그랬죠?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서 안 썼던 거야. 그런데 요즘은 돈이 문제가 아니야. 성능은 얘보다 얘가 엄청 좋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같을 동이거든. 배울 겁니다. 앞으로 같을 동이야. 얘는 역률과 효율이 100%야. 뭐야? 효율이 100%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터가 뭐라고요? 얘야. 조절도 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발전기. 우리가 교류 발전을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야? 라고 배웠다면 전동기는 얘는 이렇게 장점도 있고 이렇게 단점도 있어. 그러면 장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단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지? 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유도기는 전동기만 3문제 나와. 발전기는 안 써 아예. 얘는 유도전압 조정기라도 어떤 특수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안 쓰느냐? 그리고 쓰면 어떤 데 쓰고 있느냐? 라는 시험 문제 개념이 나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제 문제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자, 이건 이제 들었으니까 요렇게만 하고 끝내놓으시면 돼요. 제가 수업을 나가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정리 다시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1장. 그쵸? 뭐부터 봐요? 직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부터. 자, 그러면 직류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뭐부터 배울까요? 직류 발전기부터 한번 배워봐야죠. 그쵸? 직류 발전기부터 배워봐야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직류 발전기.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이거는 내가 전기 전공자가 아니라도 들었던 거예요. 발전기는 무슨 에너지가 입력이야?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들어와서 무슨 에너지가 변환되는 거야? 출력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전기 에너지로 나타나는 게 뭐가 된다고요?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동기는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운동 에너지로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전동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직류 발전기에서 첫 번째는 도대체 발전 원리가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러면 일단 답부터. 우리 항상 일단 시험 문제 하나하나씩 답이 나오는 게 좋죠. 직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 아니야. 그냥
발전기 원리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전자 유도 현상이라는 거야. 뭐라고요? 전자 유도 현상. 이게 뭔데? 잘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N극이 있고 여기에 S극이 있어요.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많은 자석이 지나가요. 수많은 자석이 지나가. 눈에는 안 보이지.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때 여기다가 구리도선 하나 이렇게 탁 뒀어요. 뒀어. 그리고 우리가 꼭 중요한 게 있어요. 회로부터 여러분들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기기 먼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회로 먼저 공부하시고 기기 들으시면 돼. 그러면 회로 때 우리가 기전력, 발전기는 기전력이잖아. 기전력이 뭐죠? L dt분의 di 또는 n dt분의 d 파이라는 게 있어. 요 공식을 아마 봤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자기학 때도 한번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죠? 가장 중요한,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요거 봐봐. 요거 dt. 다시 해서 뭐예요? 시간이 변하는 동안이야. 시간이 변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요때의 의미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변화되는 순간. 다시 얘기해서 이 노란색 도선이 위로 쭉 올라가는 순간. 양 단에는 전위 차가 생긴다. 한마디로 전압의 차가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자유도 현상이야.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나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이 얘기죠. 봐봐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할게. 이 공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현상으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야. 여기 물이 이렇게 팍 지나가. 물이 지나가. 근데 여기다 봉상도체 나무를 하나 둔 거예요. 봉상도체. 그냥 구리선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물이 막 지나가는데 이 봉상도체를 순간 물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르는 순간에 물은 여기 와서 탁 멈춰? 아니지. 자르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밀리는 거야. 이렇게. 얘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가던 게 얘한테 밀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밀리면 얘는 여기서 맴돌이가 생겨. 됐어요? 자속이 얘를 팍 이렇게 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토네이도랑 똑같아요. 토네이도랑. 어떤 대지에 홀이 팍 생기면 압에 의해서 쫙 빨아들이지. 똑같아. 얘가 이렇게 끊는 순간 얘 주변으로 맴돌이를 팍 생기는 거야. 그러면 홀이 막 생기니까 이 도체 안에는 양전하와 주변에 음전하, 가벼운 음전하들이 있다고. 그러면 얘가 옆에서 회오리를 막 치니까 그 회오리 압력에 의해서 음전하들이 쑥 빨려가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게 발전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막 돌면서 팍 회오리를 쳐주는 거야. 그러면 팍 압력이 생기니까 여기는 음전하들이 팍 회오리를 치면서 한쪽으로 빨려가는 거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발전의 원리예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설명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런 것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결론은 발전 원리는 뭐다? 전자유도 현상이다. 그럼 이게 빨려가는 방향을 알아낸 게 누구야? 플레밍이야.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이 있고 발전기가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여러분들 최근에 좀 나온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직각좌표계처럼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엄지는 V, B, E라는 걸 표시해요. 그 이때 V는 원래 속도죠. 근데 이때는 속도로 보는 게 아니라 도체의 됐어요?
방향을 뜻하는 거야. 또는 회전 방향. 됐어요? 그럼 이때 B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속 밀도지만 원래 얘 기호의 표현은 자속 밀도지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자속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2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전력 방향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얘가 B는 N에서 S로 가는데 얘는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기전력 E는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발전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있죠. 이거는 루프가 형성됐어 안 됐어? 자, 전기는 전이차는 생길 수 있어. 근데 전이차는 생겼는데 흐르는 길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저렇게 만들어서 전기는 안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원리의 방향, 구조를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N극과 S극을 두고 여기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수많은 자석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D자 모양의 봉상도체를 두고 여기다가 요렇게 도선을 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루프가 형성됐어 안 됐어? 형성됐지. 루프가 형성된 거야. 루프가.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손가락으로 이 노란색 도선을 쫙 누르면 자, 요때 이제 들으십시오. 요 안에 있던 자속수가 원래 1000개라고 해봅시다. 웨버가 자속수예요. 웨버라고 읽고 얘는 자속수를 얘기합니다. 됐죠? 자속수가 1000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라고 쳐봅시다. 1m.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초. 끊는 순간이야. 얘가 이동하는 순간. 다시 얘기해서 얘가 1초 동안에 이동되는 게 10cm가 이동했다고 쳐보십시오. 10cm. 요게 1m였어. 근데 얘가 여기서 쭉 가서 10cm를 여기서 요만큼 이동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때 요 안에 자속수는 몇 개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변압기가 되는 거야. 요 루프 안에 자속수가 변하면 그 수를 유지하려는 힘이 생긴다는 게 역기전력이라고. 자, 그거는 나중에 변압기 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결국 이 루프 안에서 1000개에서 원래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얘가 10cm가 이동되면 여기는 900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르는 순간은 요 안에서는 얘가 맴돌이를 치기 때문에 요 안에는 그 순간은 1000개가 유지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뭐라고요? 요 안에서는 1000개의 수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 유지가. 그러면 요게 유지가 되려면 자석이 여기서 이렇게 맴돌이를 쳐서 100개만큼의 자력이 그 안쪽을 만들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이때 요렇게 자석이 도니까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라고 나타낸 사람이 누구야? 암페르죠. 다시 얘기해서 암페르라는 사람이 그쵸? 넘버원을 한 거야. 넘버원을 해서 됐어요? 넘버원을 해서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고요. 나머지가 자속의 방향이에요. 즉 얘가 100개를 안에다 유지시키려면 전류가 일로 흘러야 돼. 그러니까 얘는 도선이니까 이렇게 회전되는 전류량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100개만큼. 그러면 이때 요거를 우리가 끊어서 램프를 두면 그쵸? 얘가 나가면서 램프에 불을 불킬 수 있어 없어? 있죠. 뭔 뜻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요렇게
끊는 순간에는 그 안의 수는 유지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하, 원래는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위차가 생기는데 이걸로는 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루프 형태를 만들면 얘가 짝 끊는 순간 생기는 자속은 그 힘만큼 전류가 돌아서 나가겠구나 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요 뒤에가 이제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 배운 거야? 원리. 그 원리에서 여러분들 꼭 공부하고 넘어갈 거. 자, 다 잊어도 돼요. 다 잊어도 돼.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뭐냐?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전기가 발생되는 것은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하며, 이때 기전력의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며, 이때 V는 도체의 회전 방향, 회전체의 회전 방향, 그 다음에 B는 자속의 방향, 그러니까 엄지, 검지, 중지가 어디를 표현하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엄지는 뭐라고요? 회전 방향, 도체의 방향. 검지는 뭐라고요? 자속의 방향. 뭐요? 중지는 뭐라고요? 기전력의 방향. 요렇게도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고, 도선의 전류가 자장이 형성되는 방향과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표현한 게 누구라고요? 암페르의 오른나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회로 때도 배웠겠죠? 그리고 이 공식은 제가 지금 살짝 지운 거는 회로 때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원리까지 한번 봤어요. 그럼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는 구조가 나갈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